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거꾸로 교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6쪽에서 27쪽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되다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독립협회 활동과 대한제국의 개혁을 비교하고 그 성격을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독립협회 얘기 먼저 해볼까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다.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요.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열강들이 고종을 보호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철도, 강산, 산림 같은 여러 돈이 되는 이권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것들을 가져갔나 한번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군사나 재정 부문의 고문을 파견을 해서 조선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산림 체벌권, 그러니까 나무를 다 캐가는 이런 산림 체벌권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 철도 부설권, 한성 전차 부설권, 운상 광산 체벌권 이런 여러 가지 철도 부설권이나 광산, 금강 체벌권을 가져가서 돈을 벌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철도 부설권, 일본은 경원선 철도 부설권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이 운상광산을 금강을 개발을 할 때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을 노다지라고 해요. 네, 노다지가 우리 고유의 말이 아니라 여기 운상광산을 미국인들이 개발을 하고 있을 때 금이 나온다는 소문 듣고 조선 사람들이 막 어슬렁 거리니까 미국인들이 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너 터치, 너 터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조선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금을 쟤들은 노다지라고 하는가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을 노다지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뭐냐면 지역별로 열강들이 어떤 이권을 가져갔나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북쪽 지역을 보면 산이 많죠. 여기 산의 나무들을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요.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금강 개발권 이런 것들을 이제 열강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 무렵에 또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했었던 급진계파의 한 명인 서재필이 미국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신문을 창간하는데요. 독립신문은 뭐 한글판과 또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이제 두 개가 발행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주 독립의식과 민권의식을 전파했고요. 외국인들에게는 조선의 상황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 서재필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개화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를 설립을 해요. 이 독립협회는 다양한 처음에는 뭐 지식인 중심이었지만 나중에는 조금 약간의 기부금을 내면은 누구든지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 중에 첫 번째는 자주 독립 의지를 홍보하는 활동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웠습니다.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영운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이 문을 통과하는데 이것은 이제 청나라의 조선이 속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독립했다. 이제는 자주국가라는 의미에서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인 모화가 인물이 있었는데 이것도 독립관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민중들을 깨우치는 계몽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각종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무식한 민중들에게 우리가 왜 자주 독립을 해야 하는가를 설득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권 민권운동인데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국민들의
뭐랄까, 그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인데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만민공동회를 일단 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그 다음에 단체 회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의 단체 회원, 정부 관료까지 다 참여했던 대중 집회고요. 여러 차례 열려서 우리 독립의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정부 측과 또 이 시민 측의 대표들이 모여서 관민공동회를 열었는데요. 관민공동회는 189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좀 길게 며칠 동안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이제 결의한 헌의 6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국가의 상징인 서양에서도 하고 있는 의회를 설립해서 의회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게 서재필이 발간했던 독립신문이고요. 독립신문.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영어판이죠. 네, 독립문의 모습이고요. 이게 독립문이고 옆에가 독립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한국이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만민공동의 모습인데요. 앞에서 이 페랭이가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백정이 굉장히 천민이라고 괄시받고 있었던 백정이 앞에서 막 연설을 하고 민중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뒤에는 관료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렇게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가 여러분들 말로 이제 나댄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관료들이랑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종한테 이간질을 합니다. 아니 마마, 독립협회가 당시를 내쫓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의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보부상으로 구성된 보수단체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져서 1898년에 2년 만에 활동의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와 비교해야 할 대상 바로 대한제국이죠. 네, 두 번째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개혁을 추진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공사관에 아간파천 이후로 머물고 있었던 고종은요, 황궁을 돌아오라는 그 요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왔어요.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다시 그 황궁한 이후에 자주국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여러 여론들이 모여지면서 이걸 받아들여서 고종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음을 선언해요. 바로 그 새로운 나라가 대한제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우뚝선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연호를 광무라는 걸로 바꾸고요. 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환구단은 원래 중국의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국의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후국이죠. 중국을 모시고 있는 나라에서 환구단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고종이 환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독립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주독립국가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은 곧바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광무개혁의 기본 이념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제도를 창조한다. 네 글자로 줄여서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점점점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또 강한 나라로 되어가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광무개혁을 실시할 때 대한제국의 헌법을 나름대로 만드는데요. 대한제국 헌법을 대한국 국제라고 합니다.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 분야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아주 황제 중심의 전제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한 전제 정치이다. 황제가 모든 것을 가지는 정치다라고 못 받고 있죠. 대한국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하고 황제가 법률을 제정하고 황제가 각 조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모든 권한을 황제가 지고 있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군사제도를 개편해서 서울과 지방에, 서울에는 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둬가지고 갑오개혁 때 못했던 이제 군사를 굉장히 크게 늘렸고요. 또 국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해요. 주인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세금을 철저하게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 문서로 지게를 발급하는데요. 지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면 땅 조사를 양전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이란 말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요 땅이 네 땅이야, 분명히 네 땅이야라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지게의 발급은 대한제국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게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섬유, 해운, 철도 등 각종 회사도 세우고요. 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기술학교, 상공학교 등을 세우고 유학생도 파견해가지고 점점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인 광무개혁은요. 의의를 살펴보면 자주적인 개혁이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던 개혁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또 상공업이나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근데 완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요. 또 개혁을 추진했던 집권층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 지배층들한테 해가 되는 개혁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을 떼서 나눠준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랑 또 열강의 간섭들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질질질 끌어다녔던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공부를 좀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활동은 수업 시간에 우리 만나서 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